멋있지 않나요? 시그마.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시그마라는 말이 멋있어요. 한번 발음해볼래? 멋있잖아요. 시그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직생 기준, 페이지는 어디냐면 182쪽입니다. 182쪽. 자, 오늘 내용 설명은 초반 10분 안에 끝납니다. 시그마는 별거 아니거든요. 막상 해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자, 여기 기호 하나 써있네요. 자, 여기 기호 오른쪽에 공간 보여요. 뭐 너가 이제 오른쪽 혹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공간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뭐 이런데? 이런 데가 적절하게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쩌면 이제 이 책의 이번 단원의 실질적인 마지막 내용이야. 그래서 왜 실질적이냐면 사실 뒤에 하나가 더 있긴 해. 근데 이제 걔는 약간 이제 마치 비유하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약간 그 뭐 과거로 치면 약간 행렬 같은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잠깐 나오는 그런 잠깐 나오는 내용 하나가 있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메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기호에 대해 배울 건데 일단은 요 기호가 뭔지 바로 위에 스포가 돼 있어요. 수열의 합을 구하는 기호예요. 자, 밑줄 한번 쳐보고 수열의 합! 우리 지금까지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끝날 때마다 뭐 하고 왔어요? 수열의 합 구하고 왔잖아. 근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럼 너가 혹시 그 수열의 합 구하는 기호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문제 많이 나오는 앞에서 배운 SN 또 실제로 뭐다? 수열의 합을 구하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뭐다? 걔랑 비슷한 포지션, 그러니까 합 구하라는 기호가 하나 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필기하자면 수열의 합 구하는 이제 기호에 대해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가지는 이미 너가 알고 있는 한 가지예요. S.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신상이다. 자, 필기용합니다. 그럼 복습부터 할까요? 첫 번째 기호입니다. SN이라는 기호입니다. 자, 도와줄래? 그럼 SN이라는 기호의 뜻이 뭐죠? 첫 장부터 그쵸? 까지 어떤 수열을 더하세요라는 겁니다. 되게 담백해요.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수열이 뭔지를 모르잖아. 일단은 편의사 제가 AN이라고 할게요. 얘는 보통 제가 이렇게 쓰면 좋아하는데 이렇게 첫째 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해야 이제 N항까지 더하세요라는 기호로 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이해돼? 그럼 자 이제 이 기호에 이제 오늘은 약간 얘를 소개하기 위해서 장단점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기호에 혹시 너가 써보니까 뭔가 장점 같은 게 있을까? 뭔가 좋은 점? 장점? 사실은 맞아. 어쩌면 간단하다는 건 엄청 좋은 장점이에요. 간단하다. 그리고 또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뭐라고 쓸까? 직관적이에요. 혹시 직관적이란 말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SO가 뭐라는 얘기야? SO? 그럼 너무 쉬워. 그럼 너무 간단한 거 직관적입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의 단점을 굳이 말해볼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부터 단점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단점이 있나요? 굳이 말하면 단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두 가지가 뭔지 말해줄게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는 제가 못했을 때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 나면 그렇군 할 거야. 첫 번째는요. 이 기호는 어떤 수열에 뭐를 알 수 없냐면 뭐야 이거? 일반 항을 알 수 없어요. 혹시 이 말 이해되세요? 일반항을 알 수가 없어요. 봐봐, 다시. 너 S5 그러면 이게 다시 뜻이 뭐냐면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5번째 항을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수열이 두 개가 있어요.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칠게. 그럼 둘 중에 누구 넣어야 돼요? 이거 몰라요.
수열이지 그 어떤 수열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문제 잘 풀었는데요. 지금까지 왜 잘 푸는 줄 아세요? 수열이 하나만 나오니까 개겠지가 이게 그거야. 지금까지는 개면 개겠지라는 마음인 건데 문제 만약에 두 개나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이 기호를 굳이 쓸 거면 주어를 달아줘야 돼요. A, N에 S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약간 조금 그게 아쉽다는 거죠. 첫 번째 일반은 모릅니다. 하나가 더 있어. 두 번째는요. 그거 얘는 무조건 여기 쓸까요? 무조건 첫째 항. 자, 이 첫째 항이라면 오해하지 마. 방금 말한 대로 A1을 말합니다. 무조건 첫째 항부터 더합니다. 이거 두 개가 굉장히 큰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동의하세요? 이거 두 개는 사실 너무 큰 아쉬움이잖아요. 왜냐면 아니 가끔은요 한 5째 항부터 더 하고 싶어요. 가끔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표현을 아예 못하진 않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얘를 가지고 뭐 작업을 해야 돼. 그게 쉽진 않다는 거지. 말을 계속 좋아해요. 뭔가 이게 고정을 줘야 돼, 이거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아쉬움을 극복한 게 시그마라는 표다. 어쩌면, 자, 한번 좀 지울게요. 너무 좀 복잡하니까. 너도 많이 공감 좀 밑에 쓰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복잡한 요점이 이제 시그마. 이제 요거를 약간 뭐라고 쓸까? 보완한 게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이 기호가 조금 보완이 된 기호라고 이해를 하면 돼. 다시 쉽게 비유하면요. 얘는 약간 옛날 가전제품이에요. 옛날 제품이야. 갤럭시 S3 같은 겁니다. 얘는 갤럭시 지금 몇 번이지? 아무튼 26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지울게요. 지금부터 시그마. 자, 이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역시나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긴 해요. 뭐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자, 얘는요, 근데 그런 건 아시죠? 근데 확실한 거는 기능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알아? 반대로 말하면? 좀 기호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장점이 얘 단점이 돼요. 얘는 단점을 굳이 말하면 좀 복잡해. 근데 장점은 기능이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세 군데, 자, 지금부터 요 기호는요. 쌤, 여기 이게 꺾여 있는데요. 꺾어도 되는데, 봐봐. 꺾어도 되는데, 저는 보통 안 꺾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몇 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친구는요. 세 군데, 자, 요 자리. 요 자리에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뭔가를 씁니다. 근데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이게 뭔가 뭐지 모르겠어요. 요 자리가 좀 길잖아. 여기에 이제 그치 누구를 더하겠어요? 일반항 써줄까요? 일반항 얘를 더하겠다고 요 자리에 일반을 써요. 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여기 뭐 쓸 것 같아요? 그치 밑에 자리에다가 뭐 굳이 일단 표현을 하자면 시작하는 항 내가 뭐 1번부터면 1번부터 2번부터면 2번부터 라고 쓰는 곳이 옵니다. 위에는 뭐 쓸 것 같아요? 끝나는 항의 번호를 쓰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쉽죠? 이해돼? 자, 말로 해볼게. 이 수열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그마 더하세요 라는 거예요. 요렇게. 쌤, 잘 느낌이 안 와요. 하나 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딱 요 느낌이야. 예를 들어볼까요? 시그마 K는 뭐 3부터 10까지 뭐 2K라고 써볼게요. 10 말고 좀 짧은 수밖에 그냥 6까지밖에 그냥. 자, 여기서 하나 표기상 조금 주의할 점 말해줄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수열에서 N을 많이 썼는데 보통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필기하면 할 건데 시그마에서부터 K를 좀 더 쓰실 것을 권장드려요. 문자를 쓸 때 N보다는 K를 더 많이 쓸 거고요. 그럼 얘는 K는 3부터 이해돼? 세 번째 항부터 여기는 몇 번째 항이야? 근데 지금 위에는 왜 K 안 써요? 저도 모릅니다.
보통 위에는 K를 안 써, 밑에만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 수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항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한번 나열해 보시면 뭐 더하기 뭐라는 얘기일까? 나열도 할 수 있겠어? 6 더하기 10 아니 뭐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22 그건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밑에 문제 보면 서울 오시나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답니다.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게 답니다. 뭐 할 말도 없는데요. 자, 일단은 시그마란 기호, 자, 여기에 나와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여기 방금 색깔 쓴 것처럼 깔맞춤이 돼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첫째 항, 요 자리, 그리고 n번째 항,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어떤 수열인지 여기 써 있죠? 일반항,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쓴 거랑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쓰임새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해 보시면 사실 뭐 당연한 말인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요 자리는 꼭 K로만 써야 될까? K가 아니어도 그냥 뭐 요 자리 대신에 하나 주의할 점은 K가 아닌 건 좋은데 항상 뭐를 해줘야 되는 줄 알아? 다시 요 자리가 얘들아 K라고 치면 여기도 K로 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맞춰줘야 돼요. 다시 요 자리 이거 뭐냐 이거? 뭐라고 해주네? I를 여기다 이렇게 보통 다른 걸 쓰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면 보통은 좀 K를 선호한다. 그리고 하나 더. N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솔직히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이 아마 똑똑한 친구니까 이걸 너가 선별을 할 줄 알면 상관없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습관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는 습관이긴 해요. 그리고 저 말해줄 때 왜 N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N을 잘못 써버리면 좀 말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 시그마 N이 1부터 N까지 2N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이게 좀 말이 이상해져요. 이게 너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K라고 쓰면 이런 일 안 생기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지금 시그마 기호에서는 요 자리가 너가 아는 말 중에 변수예요. 변수란 말이 뭐냐면 저랑 오래 했으니까 주인공 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번 n 자리가 바뀌는 자리예요. n은 1부터 바뀌잖아. 사실 여기 있는 n은 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요 자리의 n은 사실 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끝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두 글자로 상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요. 뭐가 되는 거야? 말이 이상해져. n에다가 1을 넣는데 그럼 여기가 n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인 건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2면 이게 에러가 생겨요. 그럼 쌤 절대로 쓰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때? n이 1부터 10까지 이해는 어때요? 이거는 돼. 그러니까 이걸 너가 취사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면 상관없긴 해. 근데 나는 이런 고민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처음부터 K 했어요. 어차피 이거 K로 쓰면 보통 N이 나오든 말든 그냥 나는 신경을 내서 안 쓰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뒤에 문제가 N이 더 많이 나오거든. 요 자리에 N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K를 좀 습관을 만든 거고 너가 만약에 이거를 잘 피해갈 수 있다면 뭐 N소 된다는 거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마의 장점 꼭 1번이 아니어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이게 시그마. 자 이제 문제 볼게 1번 문제 풀면 별거 아닙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뭐야 이거? 자 여기 그러면 첫 번째 요 자리 얼마? 그러니까 요 자리 어쩌면 여기 첫째 항을 보고 번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지만 요 자리가 끝한 번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쓰는 자리라고? 이 친구의 일반항.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뭐 AK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채울 수 있는 거야 이거. 자 3번 문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돈들은 아니니까. 3번. 이것도 이제 시그마의 장점. 3번 문제는요. 그러니까 K가 장점. 첫째 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여기 5라고 쓰면 되겠죠. 위에 얼마까지? 12까지.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5번 문제. 자, 시그마는 또 오늘 친해져야 돼요. 사실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그쵸? 자, 요 자리 일단은 요 맨 앞번호 쓰는 자리인데 이번 문제는 여기가 I잖아. I여도 돼요. I도 꽤 많이 써. 뭐 I든 J든 K든 L이든 M 다 쓰면 됩니다. 대신에 요 자리가 I면 요 자리가 뭐로 쓰라고 했지? 이거를 안 맞추면요. 그럼 제가 고급집을 해볼까? 만약에 이거 I라고 썼는데 이 자리를 I가 아니라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약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급집을 이걸 I라고 안 쓰게 되면 이거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냥 CK가 CK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항상 하는 말이잖아. I가 주인공이면 다른 문자는 뭐 취급당해요? 얘는 약간 상수열이 돼요. 이게 더 이상 어떤 그 너가 아는 그런 어떤 변수로 된 식이 아니라 숫자처럼 되버립니다. 그럼 얘는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그냥 CK를 여러 번 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따라가줘야 얘가 이제 변수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가볼까요? 사실은 진짜 오늘은 좀 별거 없긴 해요. 6번 문제 뭐 이런 거. 시그마가 뭔지 이해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자, 6번 문제 옳을까요? 네. 그쵸? 뭐 팁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나열해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50 넣으면 이거 나오나? 네. 나오나? 같은 거고. 한 번 나오잖아. 자, 7번은 어때요? 7번 문제. 자, 1 넣고 2 넣고 넣으면 이거 안 나오지, 이거 문제는. 왜? 자, 봐봐. 이게 10제곱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1 넣고 2 넣고 하면요. 이게 마지막에 10이잖아. 요렇게 끝나서 요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그마의 뜻을 이해했는지. 다음 문제. 자, 11번. 자, 11번 문제 위에 별표 하나 쓰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예요. 뭐? 자, 요렇게 지금 수열의 합이 쭉 풀려서 있는 거 보이세요? 별표 하나 칠까? 제가 보통 이제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그마로 약간 뭐랄까? 묶어주는. 그러니까 이 묶어주는 걸 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묶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혹시 이거 오른쪽에 시그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시그마 이제 아까 배운 대로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제 문자는 못 써야 돼요. 사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보통은 아마 답안지는 K라고 씁니다. 먼저 말할게. 보통 답안지는 K라고 안 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K로 쓰길 바래요.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3K. 주의하게 3N 아니야. 3N 쓰는 수가 더 이상 이제 이 수열이 안 나오게 됩니다. 3K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검사는 뭐 해보면 돼요? 얘를 다시 이렇게 나열해서 이게 나오면 돼요. 1 넣고 2 넣고 했을 때 이게 나오면 아마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한번 더 해볼까? 밑에 있는 뭐 13번? 근데 좀 얘네들은 좀 쉽네요. 혹시 얘네들은 지금 왜 좀 쉬운 줄 아세요? 사실 쉬운 이유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 그냥 뭐가 나왔어 지금?
이게 좀 쉬운 이유가 있죠. 첫째요. 그것보다도 지금 요 끝에 얘가 지금 사실 뭐야? 그게 이 끝. 요게 일반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좀 쉬운 이유가 제가 항상 일반항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안에. 그러면 쉬운 거죠. 그렇죠. 여기 일반항이잖아. 내가 막 추리할 필요가 없어도 일반항 나와 있으니까. K는 1부터 K. 이렇게 쓰는 거죠. 저는 일반은 제가 일반항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자,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오고 몇 번? 16번. 이런 게 시험이죠. 일반항을 혹시 우리 수열 제일 첫 시간 기억나? 일반항 추측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해. 그 능력치가. 그러니까 너가 등차 등비가 아니어도 이제 알잖아. 규칙을 파악하면 n번째 항을 추측하는 능력이 지금 필요해. 딱. K는 7. 잠깐만요. 쓸게요. 자, 시그마 K는 어디부터? 7부터 20까지. 그리고 5의 K즈.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또 뭔가 너랑 속하면 뭔가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 참 재밌는 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너가 센스 있게 잘했거든. 근데 그 혹시 물어볼게. 이 똑같은 수열인데 K는 1부터 해서 이거 나오면 안 쓰지 마세요. 1부터 해도. K는 일단 오른쪽에 일반항 자리를 뭐라고 바꿨으면 돼? 1부터 나와요. 5의 6 플러스 K. 그러면 끝항 뭐로 쓰면 돼? 14.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하나 필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너가 더 폭넓게 써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실험에다 이 문제의 정답지는 이거야. 의도해야 돼.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야. 사실 다 만든 거야. 그럼 쌤 이렇게 말하면 지우야 꼭 K가 1일 필요도 없네. 뭐 원한다면 2든 3이든 4든 뭐든 다 그냥 내가 입맛대로 대신에 이제 얘네 둘이가 바뀌면 누구도 바뀌지 않지? 일반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같은 수열을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17번. 우리 앞에서 이런 수열 봤던 거 기억하려나? 네. 제일 첫 시간에 이 수열이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수열이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지금하고 묶는 거 잘할 줄 알아야 돼요. K는 1부터 9까지. 끝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잘하는데요. 요거 한번 나열해 보시면 요거 쭉 나오시죠. 요게 시그마. 한 번 더 해볼게. 18번. 반가운 손님. 실제로 오늘 아마 2교시에 유형 문제 풀면 이 친구 관련 유형이 나오는데 자, 시그마랑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K는 1부터 8까지 3K 빼기. 맞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찾았어요. 이거 등차. 이게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이런 우리가 배운 등차, 등비, 콜라보, 시그마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 봐봐, 이게 지금 보면요, 이거 지금 그 공차가 얼마냐? 그 등차 수열 문제가 이제 시그마로 나오는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알다시피 이제 일반항, 요 자리 구할 때 확보하는 공식 배웠잖아. 1 플러스 m, k라고 쓸까? 1 플러스 k 빼기 1 곱하기 공차 맞나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 공식을 요 자리에 써서 채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콜라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얘는요, 위에 필기부터 할까? 우리 방금 전에는 시그마로 묶어봤잖아. 얘는 뭐다?
시그마를 약간 반대로 풀어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 페이지가 네 생각에는 아마 지금 생각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말 건데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묶어 쓰는 거, 풀어 쓰는 게 어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뒤에서 문제 풀다가 좀 뭔가 어려우면요, 이 작업 많이 할 거예요.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면서 뭔가 이제 이 수열을 좀 알아보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솔직히 말할까? 풀어 쓰는 건 진짜 쉬워요. 얘는 연습할 게 없어. 한번 풀어 써볼래요? 얘가 뭐라고 쓰면 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아니 참고로 이 문제 정답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22번 뭐 이런 거. 자, 아까 말한 대로 꼭 K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항상 하는 말 구조란 말. 구조가 맞으면 뭐 K든 A든 뭐 가든 나든 상관없습니다. 2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1. 그쵸.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재밌는 거 같지? 나열을 하고 보니까 이거 뭐다? 그러니까 너가 그래서 풀어 쓰는 것도 많이 해요. 왜? 풀어 써보면 등차구나가 보이는 거야. 그럼 앞에서 배운 거 확보하는 공식도 기억나? 오랜만에? 2분의 첫째항 플러스 더하기 항의 셋.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뒤에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풀었다고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느끼는 거지. 등차구나. 이렇게 뭔가 느끼는 식으로도 많이 흘러갑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24번. 오늘은 사실 조금 양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급하다고 해서 원래 좀 더 할까 고민했는데 그냥 꼼꼼하게 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어차피 당장 시험은 안 보는데 2세제곱 더하기 3세제곱 더하기 4세제곱 이렇게 풀었으면 됩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 문장, 요거는 제가 이제 2교시 할까 하는데 다음 문장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뭐 항상 나오는 그 시그마의 뭐 성질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이래요. 처음에 뜻이 나와요. 뭐 용어 설명, 기호 설명 등 항상 그 다음 장에 뭐 나온다? 성질. 뭐 로그의 성질. 이제 성질까지 배우셔야 얘를 좀 더 이제 풍성하게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가 2교시의 성질 한번 얘기하고 오늘은 좀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쉬었다 할게요.